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교육청 주관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온라인 진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진학 설명회는 지난 1차에 이어 이번 설명회에서는 각 대학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바로 세 분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40분씩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 대학 중에 경기권 대학까지의 지원 전략,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에는 충청권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각 대학별 수시 모집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에서는 저희 대전교육청 소속 대전대입 진로진학지원단 선생님 세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강의 도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 선생님들께서 즉각적인 대답을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 대입 진로진학 지원단에 소속되어 있고 현재 대전 송촌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임철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전 진로진학 지원센터 유튜브 계정에 이성록 선생님의 2021 대입 수시 모집 온라인 진학 설명회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어떤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결론적으로 큰 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그다음 논술,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우선 교과 종합은 성적, 최저, 서류, 면접 등이 중요합니다. 이 7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성적이 우수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최저 또는 서류 및 면접에서 본인의 어떤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논술입니다. 논술은 최저 충족과 어떤 기출문제 분석 등이 중요하고요. 다음 특기자 같은 경우는 학교별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서류 등을 좀 세심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하는 방향은 우선 이 7개 대학에 대한 전형 방법을 우선 소개하고요. 그 다음 대학별 서류평가 요소를 제시하여서 학생이 어떤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 다르기에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이외에 어떤 녹화본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니 안내 안 된 내용은 추후 확인 가능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서울대학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부터 안내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서류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년도와 우선 달라진 점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탐구는 2개 영역 모두 3등급 이내입니다. 2와 4등급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위 이름 및 인원이 좀 변경이 있습니다. 모니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서류 70, 면접 30이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 전형은 1단계는 서류 100이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서 면접 및 구술이 추가되며 음악, 미술, 체육을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회균형 선발도 단계별 전형이며 최저는 없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에서는 어떤 요구하는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있습니다. 인문계,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는 학생은 제2외국어, 한문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하고요. 과학탐구를 응시할 때는 서로 다른 분야의 1, 2 또는 2, 2 조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 1, 화학 2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응시 영역 기준을 미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개 모집 단위는 선발 전형이 한정적입니다. 사회복지학과, 지리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이용해야 할 것이고요. 천문학 전공 교육학과는 일반 전형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시에서만 모집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인류학과를 포함한 총 14개의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 14개의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에서 만전의 준비를 다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코로나19로 최저가 하향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서류가 중요해졌다 생각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입니다. 첫 번째로 학업 능력은 학생부의 여러 부분에서 우수한 학업 능력을 찾아 평가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부에 나타난 결과뿐만 아니라 자소서, 추천서 등의 학업 과정의 우수성 또한 보고자 할 것입니다. 서류에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을 발견하는 모습,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업 태도는 지적 호기심을 지닌 태도입니다. 자기주도적이며 열정과 적극성을 갖고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연구자의 모습을 학생에게 찾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발전적인 학습을 시행한 경험, 그리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 등에 대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소서 4번이 의미 있는 책 3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업 외 소양입니다. 리더십, 공동체 의식 등 어떤 개인적 특성을 평가합니다. 열정, 조화, 배려 등의 학교 생활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기부와 자소서 등에서 넓고 깊은 어떤 학업적 능력과 관심 등이 잘 나타나야 하고요. 조화, 배려 등의 어떤 나만의 특징적 사례를 잘 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가 이제 고3 담임할 때 그 3권 책 소개를 함에 있어서 이 평가 요소 3개와 관련하여 작성하도록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 면접입니다. 지역균형 선발에서는 제출 서류 기반으로 서류 내용 및 어떤 기본적인 학업 수양을 확인하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답변 준비 시간은 인문 30분, 자연 45분이고요. 답변 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면접관과 어떤 수험생 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어떤 창의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문항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미해결 문항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유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은 평가에 미반영하겠답니다. 타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발표사항입니다. 그다음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출결 결소는 미반영하겠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전년도에 비해 달라진 점입니다. 면접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활동 우수형, 국제형에서는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고요. 새로이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신설되어 학생을 모집합니다. 삼성전자와 협약에 의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술은 인원이 감소하였고요. 모집 단위별 수험 과목도 지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생명공학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물리와 화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어문학 및 과학 특기자 전형은 폐지되었습니다. 국제인재 특기자 모집 인원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이죠. 그래서 논술과 특기자 모집 인원은 감소하였고요. 정시 모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입니다. 우선 면접형은 1단계 서류 60, 교과 40이고요. 2단계에서 면접 60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그 다음 활동 우수, 국제형, 기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전형은 1단계 서류 100이고요. 2단계에서는 재심은 기반 면접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 및 어떤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특기자도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100, 그 다음 2단계 면접이 추가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종합평가 1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학업 발전 가능성이 70%입니다. 그 다음 종합평가 2에서는 인성 및 사회 발전 가능성이 30%입니다. 단 면접형은 1과 2를 구분하지 않고요.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에 학업 역량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종합평가 1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 성취도, 전공 관심 및 관련 활동, 학업 태도 등이 잘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와 연세대의 평가 요소를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두 대학의 평가 요소 중 가장 크게 두각나게 어떤 차이점은 전공 적합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서울대가 전공 적합도를 아예 배제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는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열 적합성이라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진학을 하고자 한다고 필수적으로 어떤 경제 동아리를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 동아리에서 산업혁명 등을 통해서 경제사를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두 학교 다 학업 성취 및 태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관연도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출처는 연세대학교 입학처 온라인 입학 전형 안내 영상이니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더불어 작년 입시 결과 성적이 올해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에서 전체적으로 169.6%의 충원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별로는 충원 현황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높고요. 논술은 낮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서울대 지원자와 중첩이 될 것이고요. 논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최상위 학교는 연세대이기 때문에 어떤 충원율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형별 교과 성적입니다. 인문 자연 공통으로 논술은 4등급 지원, 3등급 때 합격이고요. 활동 우수 및 면접형은 2등급 이내 및 이내 지원 및 1등급 때 합격입니다. 다음은 의치의 국제입니다. 의치의 인문 자연보다는 확실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제학부는 3등급 지원, 2등급 때 합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수의 외국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은 서류평가 시 코로나19에 따른 상황을 고려하겠다. 두 번째는 면접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접평가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첫 번째, 학교 추천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고요. 최저는 세계합 5 또는 6으로 한층 높아졌습니다. 학업우 수형은 작년 일반 전형으로 4개 합 7 또는 8로 최저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작년에 학교 추천 2는 폐지되었고요. 계열 적합형이 신설되었으며 이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특기자 모집 인원 역시 줄었고요. 1단계 5에서 3배수로 합격자 인원을 줄였습니다.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SK 하이닉스와 계약학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소서는 선택적 제출이고요. 추천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은 모든 전형에서 최저가 4개 영역 합 5, 한국사는 4 이내입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60, 서류 20이며 면접은 패스페일로 교과와 서류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학업 우수 및 계열적 합평은 1단계 서류, 2단계에서 면접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학업 우수형 면접은 패스페일이고 역시 서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열적 합평, 고른 기회 등은 1단계 서류, 그다음 2단계 현장 녹화 면접이 진행됩니다. 특기자 전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려대학교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인성, 성장 가능성입니다. 항목별 6점 척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추천은 교과를 반영하기에 계열, 인성, 성장만을 반영하며 추천 인원과 수능 최저가 있어 내신 성적 및 수능 최저 통과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학업 우수는 학업 역량은 40% 반영하며 학교 추천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 높기에 최저 통과가 가능하다면 지원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계열 적합형은 계열 적합성이 최고 높은 계열 적합성이 40% 반영하며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에 학생 자신이 서류에 강점이 있다면 지원해 봄이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의 전형 비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논술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연세대학교는 모든 전형에 최저가 없고요. 고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서 수능 최저가 관건입니다. 내신 반영에서 두 대학 다 등급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연대는 지점수를 반영합니다. 이 지점수란 상대 점수입니다. 즉 70점 평균의 100점과 50점 평균의 100점을 달리 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대학의 학교장 추천은 교과와 서류의 반영 비율이 상이합니다. 연세대학교는 교과가, 고려대학교는 교과가 60, 연세대학교는 40이고요. 서류는 연세대학교는 60, 고려대학교는 20입니다. 그래서 이를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올해 연세대학교가 학교장 추천정을 즉 면접형을 신설하면서 총 15개 대학이 학교장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별 상위권 학생을 대학별로 적절하게 추천 또는 지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서강대학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학년 1학기 수상,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 등은 학교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하지 않겠답니다. 그 다음 출결사항 중 코로나19로 불가피한 결소는 미반영하겠답니다. 그 다음 논술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지원자 전원의 만점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입니다. 전형명이 종합형에서 학생부 종합 1차로, 학업형에서 학생부 종합 2차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 1차, 2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우수자 모두 다 서류 100%이며 면접 및 최저는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2차는 자소서를 수능 이후에 제출합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80, 교과 10,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 모두 만점입니다. 서강대학교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인성, 성장 가능성이고 전공 적합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등급, 그 다음 바른 인성의 지원자가 예상되므로 성장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특이점으로는 학업 역량에서 융합 능력이며 서강대가 문이과 교차 지원 가능한 점과 일맥상통하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언어를 좋아하는 문과 학생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고 소개 자료에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1차와 2차는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수능 고득점이 예상된다면 2차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글씨로 보이는 녹색
으로 보이는 글씨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자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단어를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우선 성균관대학교 코로나19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학종에서는 수상창체 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서 평가하겠답니다. 그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출결 결손 제외하고 또 평가하고요. 논술에서도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비고가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원자 전원 만점을 부여하겠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우선 글로벌 융합 학부가 신설되었고요. 인문자연 통합학과로 50명 선발합니다. 스포츠과학과의 지원 자격 및 최저가 변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계열 및 학과 모집은 서류 100이고요. 의예, 사범계열, 실기전형 등은 면접이 추가되며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논술은 교과 30, 논술 60, 비교과 만점으로 반영되며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류평가 영역은 크게 학업 영역, 개인 역량, 잠재 역량이며 각각 50, 30, 20%로 반영됩니다. 학업 역량엔 수월성과 충실성이 있고요. 수월성이라 함은 남달리 뛰어난 점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택교과 이수현학 및 학년별 성적 추이 등이 제게는 눈에 띄었습니다. 전공적 합성과 활동 다양성의 개인 역량이 있고요. 자기주도와 발전 가능성의 인성 영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서류에서 역시나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입시 안내 동영상에서 지원 팁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선호학과와 비선호학과에 지원하는 어떤 지원자의 인력 풀이 큰 격차가 있답니다. 이에 따라 학과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이 내용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 입시 결과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 계열 모집의 충원 현황입니다. 의예를 제외하고는 300% 내외가 300% 내외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과 모집의 충원 현황은 학과별로 좀 상이하고요. 제가 모든 학과를 담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균관대학교가 제공하는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학, 동양, 컴퓨터 교육 등 좀 충원이 낮은 학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비선호학과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동영상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인문계 등록자 내신분포입니다. 대부분의 계열에서 1등급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문과학 계열 및 전공예학에서는 3등급대도 많은 합격생이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계 등록자 내신 분포입니다. 역시 1등급대가 다수입니다. 전공예학 자연도 보시면 2등급대 합격자도 다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 인문계열입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고루 퍼져 있습니다. 역시 논술 전형은 내신 성적보다는 어떤 논술 실력의 우수함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연계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 4등급 때까지 고루 퍼져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코로나19 관련 어떤 변경사항이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또한 크게 없습니다. 체육학과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신설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어교육과에서 특기자 선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형 방법으로는 교과 전형은 교과 100, 종합 전형은 자소서, 추천서가 없는 종합평가 100입니다. 논술은 논술 80, 종합평가 20입니다. 실기 전형은 2단계로 평가가 실시됩니다. 특히 자소서나 추천서가 없기에 지원 동기나 진학을 위한 노력 과정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타나 있으면 유리할 듯 싶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평가 요소입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종합 성취도, 4대 핵심 역량, 종합 역량 평가로 세 가지이고요. 그 다음 이제 4대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비판적 사고, 어떤 창의적 사고, 자기 주도, 소통, 협업으로 4대 핵심 역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자는 자신의 강점이 생활 기록부에 잘 나타나 있으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특기 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평가 영역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자 학생의 자신 어떤 강점이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관련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 세 대학의 특징은 3개 학교가 모두 다 면접을 미시시합니다. 그래서 수능 고득점 예상자죠. 예상자 정시에서 수능을 고득점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납치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지막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변경 사항으로는 비교과 활동에서는 고교별 상황과 어떤 학생 특성을 감안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답니다. 그 다음 면접은 학교 캠퍼스 내에서 면접위원과 수험생이 분리된 공간에서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어떤 전형별 인원 약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은 최저가 3세계 합 6으로 다소 완화되었고요. 추천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이 줄었고요. 최저도 세계 합 6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실기 전형도 마찬가지로 모집 인원이 줄었습니다. 역시나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과 관련이 있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전형 방법입니다. 보시면 고교 추천 전형은 교과 80, 면접 20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논술은 논술 70, 교과 30이고요. 수능 최저가 또 있습니다. 실기 전형은 2단계로 면접 30%가 추가됩니다. 다음으로는 이화여대 서류평가입니다. 크게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의 세 가지고요. 학업 역량에선 기초 및 심화 학업 역량, 개인 역량에서는 지식 탐구, 창의 융합 역량, 공존 공감 역량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잠재 역량은 성실성,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심화 학업 역량에서는 지원 전공의 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에 대한 수준이 계열별 적합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역시 세부 평가 요소는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 자료집에서 눈에 띄는 단어를 발췌하였습니다. 이대의 특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에는 최저가 있고 면접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화여대는 반대입니다. 최저가 없고 면접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능이 약한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더불어 다수가 상위권 성적을 갖고 있기에 면접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면접이 없고 오히려 최저가 있습니다. 서류가 비교적 약하나 최저 충족이 가능하다면 지원해봄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각 대학별 평가 요소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그 대학별 평가 요소에 걸맞게 서류를 마련함이 어떤 대입의 성공을 거두리라 판단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1학기를 보내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고3 생활을 멋지게 끝맺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나 봅니다. 좀 받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 내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서울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들 대학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위권 대학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내신 등급은 당연히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매우 높은 내신 등급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학업적 노력을 했는지 또는 어떤 학업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자기소개서 또는 추천서 아니면 생기부 등에 자세하게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모두 다 똑같은 1등급이 아닌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역량을 갖고 1등급을 거두었다라는 서사적인 어떤 표현이 자소서에 잘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이제 그렇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가 실시되는 고등학교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고3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첫 번째 3월 모의고사도 못 받고 학생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이 수능 관련 즉 최저를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즉 연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1학기 성적이 마무리되고 이제 방학 또는 이제 방학 동안에 제 생각에는 9월 달 모의 평가를 잘 준비해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시험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첫 번째 수능 최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9월 달부터 수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동안 또 짧지만 자소서 내용 정리해봄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고3 학생 학부모를 위한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온라인 진학 설명회 수도권 대학 중심의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분 후에 2부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송초고등학교의 임철희 선생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